중에 평균값 정리가 나와 있는데, 자, 요 평균값 정리는 여러분 각종 시험에, 학교 시험이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뭐 임용고시든 간에 정말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랍니다. 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요 평균값 C여름 중에 나와 있는 이 평균값 정리의 이 정리 자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또 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이 평균값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평균값 정리가 뭐냐? 함수 fx가 패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자, 패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자, 여기가 롤의 정리 전제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요 두 개까지만 만족하면 뭐가 성립하냐면, 자, b-a분의 fb-fa. 요거는 우리가 소위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 a, b의 양 끝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랍니다. 우리가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자, 패구간 a에서 b까지 범위를 잡았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b-a분의 fb-fa라는 것은 결국 요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직선의, 이 직선의 뭐다? 기울기라는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 그런데 어쨌든 이 b-a분의 fb-fa하고 f'c가 같다라고 했을 때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a와 b 사이에 어떤 점 c의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으로 기하학적으로 표시해 버리면, 자, 패구간 a와 b를 잡았을 때에 a와 b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a와 b 사이에서 하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직선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C에서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분의 기하학적 정의에 의해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바로 그 점에서의 뭐가 된다? 미분계수값이죠. 이 미분계수값이 바로 이 f'C라는 것이 바로 C에 대응하는 점의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죠. 그러면 구간 양끝점을 지나는 이 직선하고 평행한 접선 방정식을 적어도 A와 B 사이에서 최소한 하나는 그을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이랍니다.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미분계수값이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평균값 정리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함수가 패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 구간 양 끝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 즉 이 구간 양 끝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을 적어도 a와 b 사이에서 하나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또는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값을 갖는 우리가 미분 계수값을 우리가 f'C라고 했을 때에 이 식을 만족하는 요 C 값이 구간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A와 B를 잇는 직선하고 평행한 접선을 요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두 개도 존재하고 세 개도 존재할 수 있답니다. A와 B의 범위를 확장을 하면. 자, 그럼 왜 그런가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증명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 증명하라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답니다. 잘 봐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함수 f가 패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자, 요게 이제 이 전제죠. 여기까지죠. 이런 전제가 이제 붙었을 때 이제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대전제가 붙었는데, 일단 우리는 라지 fx라는 것을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모양을 라지 fx로 가져왔답니다. 즉, 원래 주어진 이 함수 fx에서 fa를 빼고, 다시 뭘 뺐냐면 b-a분의 fb-fa 곱하기 x-a만큼을 뺐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함수를 우리가 편의상 라지 fx라 했답니다. 자, 그 선생님이 지어낸 게 아니고 수학자들이 그죠 지어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라지 fx는 요 fx에다가 이와 같은 어쨌든 이건 상수죠. 상수를 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1차 함수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상수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 스몰 fx라고 하는 요 함수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빼고 적당히 1차 함수를 뺐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이 라지 fx라는 함수인데, 원래 스몰 fx라는 함수는 이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면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 상수만큼 빼고 1차 함수를 뺐다 해서 이게 불연속이 되고 미분 불능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원래 이와 같은 상수나 1차 함수 이 자체도 연속이고 모든 실수 값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요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이런 함수, 상수를 빼고 1차 함수를 뺀 이 전체도 항상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함수 라지 fx를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f 역시도 이 대전제에 의해서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라지 fx는 구간 양끝점,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해버리면 이 전체 값이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다가 x 대신에 b를 대입해도 요 b-a, b- 약분되면서 fb 빼기 fa에서 fb 빼기 fa를 빼버리면 역시 0이 되죠. 이 값 둘 다 0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라지 fx는 구간 양끝점에서 함수값이 같다가 추가됐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롤의 정리가 뭐죠? 어떤 함수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고 구간 양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면 뭐가 성립하죠? 롤의 정리가 성립하죠. 그럼 롤의 정리에 의하면 요 함수를 미분했을 때에, 또 다시 말하면 미분 계수값이 0되게 하는 C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롤의 정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라지 fx라는 함수를 미분해 봤다는 거죠. 자, 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미분하면 부서지고, 요거는 1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요것만 남죠. 그렇죠? 라지 f'x가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구해지는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c를 집어였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f'c가 0이 되는, 즉 라지 지금 f'c가 뭐가 되는 0되게 하는 이 c 값이 적어도 a와 b 사이에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뭐가 c 값이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라지 f'c가 0이라는 식을 만족한다는 의미는 결국 요 놈이 0이 되는, 그쵸, 식이죠. 그러면 요 놈 전체가 0이 되는 식이라는 걸 요걸 이항을 시켜버리면 결국 b-a분의 fb-fa 이꼴 f'c를 만족하는 이 c값이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한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평균값 정리는 증명도 중요하지만은 이 평균값 정리의 요 틀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평균값 정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함수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구간 양끝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내지는 우리가 보통 구간 AB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러죠.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값을, 그쵸, 만들어내는 요 점 C 값 내지는 X의 값 중에서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미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면 구간 양끝점 A와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평행한 내지는 요 기울기하고 동일한 접선의 방정식을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최소 하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CS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F'C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같지는
뭘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적어도 하나는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17번부터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각종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도 본 적이 있겠지만은 이 미적분학 책을 보면 요 식이 많이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도대체 이 식이 뭘 의미하는가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요걸 선생님이 요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금방 공부한 평균값 정리에서 나온 식이랍니다. 자, 우리가 금방 정리한 평균값 정리에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함수 fx가 패구간 a, b의 선수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점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a와 b 사이 존재한다 그랬죠. 요걸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b-a분의 fb- 자, fa. 자,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요놈 이꼴 f'(c) 그리고 요 c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 값이죠. 자, 요렇게 되어지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요게 바로 평균값 정리에 나온 결론이죠. 요걸 우리가 변형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변형했냐면 양변에 이제 b-a를 곱하고 요걸 fb에 관해서 풀어봤다는 거죠. 요 식을 fb에 관해서 풀어봤더니 자, 마이너스 fa 리양시켰고 아까 우리가 양변에 b-a를 곱한다 그랬죠. 자, 요렇게 우리가 요놈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식에서 자, 우리가 b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 b 대신에 a 플러스 h 그리고 c 대신에 a 플러스 세타 h 자, b 대신에 a 플러스 h, c 대신에 a 플러스 세타 h를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자, b 대신에 a 플러스 h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자, fa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 b-a라는 것은 자, b 자리에 a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남는 게 h죠. 그렇죠? 그리고 c 자리에 a 플러스 세타 h 요렇게 우리가 대입한 거랍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성립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요 모양이 지금 바로 요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요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C라고 하는 것이 A 플러스 B 사이의 값이라겠죠. 그러면 우리가 C 자리에 지금 A 플러스 세타 H 그리고 B 자리에 지금 A 플러스 H를 집어넣어버리면 자, 요 AA를 다 각 변에서 빼버리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결국 세타 H라고 하는 것은 지금 0보다 크고 H보다 작다고 양변을 우리가 여기에서 H로 나누어 버리면 이와 같은 범위를 여기에서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뭐 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은 학생들이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평균값 정리에서 결론으로 나타난 식을 변형한 거랍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평균값 정리를 시험에 물을 때 어떤 식으로 뭐냐면 예전 이제 17부도 쭉 나와 있는 문제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자, 패구간 지금 a, b에서 함수 fx가 x 3승이라고 했을 때 요놈에 대하여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요 c 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자, 요건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요 함수 f는 분명히 이 패구간 1,2에서 연속이 맞죠. 왜냐하면 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값에서 연속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 개구간 1,2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죠? 자, 우리가 이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적용해 보죠. 자,
2-1분의 F2-F1. 자, 요것과 동일한 값인 F 미분계수 값. 그런데 요 C의 값인 1과 2 사이의 값이죠. 자, 요걸 만족하는 C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그 C 값을 구해봐라 그런 얘기죠,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지금 F2는 8이고 요게 1이니까, 요가 8이고 1이니까 7이죠. 1분의 7이니까 좌변은 7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fx를 미분하면 f'x가 되고 3x 제곱이죠. 그럼 f'C라는 것은 3c의 제곱이죠. 따라서 c의 제곱은 3분의 7이고 따라서 c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인데 요 배면 양수만 가능하죠. c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는 이렇게 루트 3분의 7 요 하나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예제 18번 문제, 이런 문제, 지금부터 다루어지는, 자, 이 18번, 19번,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등식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 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셔 그런 말이 없죠, 그렇죠?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하 평균값 정리를 그쵸 묻는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변형을 해보면, 자,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양변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나누어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나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그럼 요것은, 자, 일단 우리가 풀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요게 1보다 작다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머릿속에서 우리가 아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그러면 요것을 만약에 함수 fx를 sin x라고 둔다라고 하면, 자, 요 좌변은 fx 빼기, 자, f 베타 빼기 f 알파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변 요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f 프라임 무슨 c라고 하는 값하고 연결 지어 볼 수 없을 것인가. 그리고 이 c의 값은 지금 0하고 지금, 자, 아니죠. 이 c의 값은 0보다 크고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값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엮어볼 수 없겠나라고 머릿속에서 한번 머리를 굴려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아하 평균값 정리의 냄새가 나는 문제군 라고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지금 탄젠트 x에서 탄젠트 지금, 자, 0도를 뺀 것을 x-0으로 나누었을 때에, 자, 뭐 이게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자, 이런 경우에, 그쵸? 요게 지금 1보다 큰 값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없겠나 라고 했을 때, 요것도 우리가 x를 지금 탄젠트 x를 fx라고 두면 어쨌든 요게 평균 변화의 모양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하, 요거 지금 평균 변화율의 지금 냄새가 나는 문제군, 이렇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에 평균 변화율을 쓰는 문제라고 안 보이면 아예 손도 못 대겠죠. 그쵸?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단 이렇게 접근해죠. 함수 fx를, 자, sin x라고 요렇게 우리가 두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면 요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요걸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둘 수 있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함수 f라고 하는 것은, 자, 폐구간 알파, 베타에서, 자, 연속이 되죠. 왜냐하면 sin x라는 함수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자,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폐구간 알파, 베타에서도 당연히 연속이고, 개구간 알파, 베타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만족하면 이 함수 f에 대해서는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 자, 우리는 어떤 식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자,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자, 요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자,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요거도 하고 같다를 만족하는, 요거하고 뭘? 같다를 만족하는 F 프라임 C. 여기서 구체적으로 코사인 C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요 값이 지금, 자, 요 값 이꼴 코사인 C. 자, 요 놈 이꼴 코사인 C가 되는, 자, 요렇게 되는, 요 C 값이, 자, 알파, 베타의 사이에서 요 놈 이꼴 요 놈을 만족하는 C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코사인 C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요 C라고 하는 것이 알파와 베타 사이 값이니까 자, 결국 자, 이 C라고 하는 것이 알파 베타 사이 값이니까 0하고 90도 사이의 값이죠. 우리가 코사인 함수는 0도에서 90도까지 코사인 함수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 0이고 1이죠. 자, 0도일 때 1이고 90도일 때의 이 코사인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0하고 90도 사이에서 놓여 있는 코사인 C라고 하면 이 코사인 C는 분명히 0보다는 크지만은 1보다는 작은 이 사이에 있는 값이 틀림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C라고 하는 값은 뭐보다 작다? 우리 이제 관심 이거죠. 1보다는 뭐한 값이다? 작은 값이죠. 자, 무슨 말이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 코사인 C가 1보다 작다는 말은 요 값도 1보다 작다는 얘기죠. 뭐가? 코사인 C와 똑같은 값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하는 요 값이 그죠? 1보다 작다 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양변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곱해버리면 결국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작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증명해 준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예제 19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보자는 거죠. x-0분의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0은 0이니까 탄젠트 0은 지금 1보다 크다. 이런 식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폐구간 0,x, 개구간 0,x에서 자, 우리가 연속 미분 가능한 탄젠트 x, 탄젠트 0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함수를 탄젠트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구간에 지금 x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 함수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f 세타라고 하는 함수를 탄젠트 세타라. 자, 이렇게 우리가 두면, 자, 나중에 이제 미분한 값이 필요하니까 f 프라임 세타는 자, 세컨드 제곱 세타. 그쵸?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함수 f는 요 세타 값이 자, 여기에서는 구간이 0에서 x까지죠. 폐구간 0,x에서 자, 연속이고 그리고 개구간 0,x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원래 지금 요 세타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x 값이 지금 0하고 90도 사이 값이니까 탄젠트 x 그림은 요 마이너스 90도에서 자, 플러스 90도 사이에서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x가 지금 0하고 90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 그림이, 요 그림이 주어졌을 때에, 자, 이 세타축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세타의 값이 0하고 90도 사이에서는 이런 그림이 그리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0에서 이제 적당히 x가 지금 이쯤 이따 칩시다. x가. 그러면 이 함수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개구간 0,x에서 미분 가능하고 폐구간 0,x 연속임이 틀림없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범위가 지금 0보다, 자,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가 x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x 자체가 지금 뭐보다 90보다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구간에서는 탄젠트 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함이 틀림없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평균값, 자, 정리하게.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자, 평균 변화를 생각해 봐야죠. 자, x-0도 분의 fx 빼기 f0. 근데 요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분모는 x가 되고, 분자는 fx는 세타 대신에 x를 대입하면 탄젠트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f0은 0 들어가 봐야 0이니까 쓸 거 없죠. 자, 요거하고 같은 값을 갖는 f'(c). 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세컨드 제곱 c죠. 그죠? 자, 요렇게 되는 요 c 값이 요 0, 구간 0,x에 포함되는 요 c가 적어도 하나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 우리는 x분의 탄젠트 x가 세컨드 제곱, 그렇죠? 요걸 만족하고 있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c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c라고 하는 것이, 자, 0보다는 크고 x보다는 작은데 x는 뭐죠? 90도보다 작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지만 일단은 우리가 0도에서 90도까지의 코사인 x 그림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뭐다? 코사인 x의 그림이랍니다. 코사인 x 그림. 그러면 코사인 값은 지금 자, 요 c가 지금 0하고 90도 사이니까 코사인 c의 값은 우리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c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죠. 그러면 세컨드 제곱 c는 어떻게 되죠? 세컨드라는 것은 코사인이 역수니까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무슨 말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서, 자, 그죠? 우리가 메모를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적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 c가 이와 같은 범위를 취할 때 결국 세컨드 제곱 c는 1보다 크다이므로, 자, 요 값이 우변이 1보다 크면 요 좌변도 1보다 커야 되겠죠. 결국 x분의 탄젠트 x라는 것도 1보다 크다. 즉 탄젠트 x라고 하는 것은 x보다 크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결국 예제 19분에서 요구하는 증명을 우리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보충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풀이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첨부 파일을 올려둘 테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자, 요 예제 20번 문제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한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임용고시 기출 문제인데, 임용고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학교 시험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랍니다. 자, 이 문제는 딱 보니까 우리가 fx를 사인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도 출발을 사인 x를 일단 우리가 잡아보는데, 자, 문제는 이제 요 a와 b 값이 이제 a와 b 값이 이렇게 그 범위를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크게 둘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서로 같을 때는 이 부등식 성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요게 좌변도 0되고 우변도 0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명백히 성립하니까 우리는 자명하다라고 적겠습니다. A와 B가 서로 같을 때는 이 부등식 성립하는 게 자명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A와 B가 이제 서로 다른 값이 됐을 때는 B가 A보다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A가 B보다 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자꾸 푼다 해도 이 부등식의 그쵸? 그 일반화가 이 부등식의 우리가 일반적인 증명이 달라지지는 않죠. 그죠? 요렇게 잡고 풀든지, 요렇게 잡고 풀든지, 요게 성립하면 요거일 때도 저절로 성립하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절대치 안에 A와 B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절대값 A-B에서 지금 우리가 절대값 A-B나 여기서는 절대값 B-A나 절대치 안에서는 같은 값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풀더라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자, 그걸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B가 A보다 크다. 요렇게 우리가 한번 단서를 우리가 한번 닦고서 자,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수 fx를 sin x라고 두면, 자, f'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당연히 코사인 x가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함수 fx는 sin x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요 함수 f는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 틀림없죠. 그렇죠?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함도 틀림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 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자, B-A분의 FB-FA. 자, 요 말은 구체적으로 B-A분의 sin B sin A 이런 뜻이죠. 요거하고 같은 값을 갖게 되는 F'C. 요것은 구체적으로 코사인 C죠. 자, 요런 C 값이 자,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이 C가 우리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C의 범위를 우리가 C라고 하는 것은 지금 A와 B 사이의 값이 틀림없죠. 그렇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 A와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정해준 값은 아니죠. 그렇죠? 임의의 그쵸? 두 실수 A, B이기 때문에 A와 B는 그쵸? 자유로운 실수값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A, B가 움직이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C값도 움직이죠. 그런데 아무리 C가 요동을 치고 움직여도 코사인 C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명백하죠. 그죠? 왜냐하면 코사인 값은 아무리 C 값이 어떤 값을 갖는다도 이 코사인 값이 1보다 더 큰 값은 안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도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C의 절대치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다는 거죠. 자,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여기에다가 절대값 붙이고 여기에다가 절대값 붙였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도 절대값 붙이고 여기에도 절대값 붙였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C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값도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B-A분의 sin B sin A의 이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바꾸어서 자, 요렇게 우리가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곱하기 이렇게 바꿔 상관없죠. 어쨌든 이것이 지금 뭐죠? 코사인 C의 절대값과 같은 값인데 코사인 C의 절대치가 1보다 작으면 요것도 우리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식이 뭐죠? 양변의 분모의 절대값만큼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sin A 빼기 sin B의 절대치는 A-B의 절대치보다도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적인 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뤄봤는데, 자, 이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복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